이걸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2022년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돈 버는 방법들이 있어요.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뭐 투자가 그렇잖아요. 그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주겠죠. 제가 자는 동안에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일을 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메타버스 상 자체에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제페토에 렌지라는 분이 있어요. 렌지라는 분이 뭐냐면 현재 지금 팔로워만 40만 명이 넘었고, 제페토 안에서 130만 개 이상의 의상 아이템을 디자인해서 판매하신 분이에요. 지금 월 수익이 1,5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면 작년이니까 지금 이제 구독자도 엄청 더 늘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벌고 계실 수도 있죠.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팀을 꾸려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 안에서 판매되는 의상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인어공주 모양의 디자인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나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어떤 우류들을 계속 디자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로블록스, 아까 말씀드렸던 로블록스에서도 그 안에 그런 디자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내가 원래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디자이너였으면 밖에서 파는 의류 말고도 그런 식의 판매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될 수도 있죠. 개발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쉽다고 해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개발에는 아직 문외한이라서 실제로 개발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개발자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내가 로블록스라는 공간에서 어떤 방을 만들어서 흥행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메타버스에서는 가상 부동산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부동산 서비스 관련 게임인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는 가상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 토지를 떼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뭐 얼스2IO 뭐 이런 게임들도 있고, 사실 몇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은 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메타버스 3.0에 써놨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잘하고 있는 외국 회사를 꼽아보면 물론 로블록스죠.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로블록스는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회사인데 2020년에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 3월에 상장까지 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한 다음에 이 회사가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제가 이제 숫자들이 틀릴까봐 좀 적어왔는데, 미국의 초등학생 70%가 로블록스를 이용하는데, 무려 이들이 하루에 로블록스를 쓰는 시간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6분이에요. 156분. 그러면 지금 2시간 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 많이 쓰는 건가? 우리 아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니면 오늘 오후에도 게임을 2시간, 3시간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나 틱톡으로 몇 분 쓰는지를 보면 진짜 달라져요. 틱톡이 50분, 58분, 그 다음에 유튜브가 30분대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놀고, 로블록스에서 소통하고, 로블록스에 애들이 맨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매년 2천만 개의 새로운 게임이, 하루에만 수만 개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로블록스에 있는 게임들, 뭐 역할 수행 게임도 있고, RPG, 그 다음에 이제 FPS 총싸움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안에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어서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10만 명 넘게 동시 접속해 있는 방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라이브 방송을 10만 명을, 유튜브 라이브를 10만 명이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형태의 방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방을 만들 수 있고, 우리도 조금 노력하면 만들 수 있죠. 물론 흥행하는 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들여야 되지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공란으로 비어있는 방들도 꽤 있어요.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오는 방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로블록스는 만들기도 쉽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수익이 배분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환전해서 일상의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가상 형태의 플랫폼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생 70%라고 했지만 초등학생 말고도 미국의 10대나 20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구가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라는 거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유명한 게임방에는 채팅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는데 영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할 거 없이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로블록스의 일일 활성자 수가 4,700만 명이에요. 4,700만 명이면 정말 놀라운 숫자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진짜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공간에서, 락인돼서, 다른 데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게임으로 제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이 롤이에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그게 이제 PC게임의 최강자인데, 그 게임도 2,700만 명 정도가 일평균 들어와요. 그게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얘기하지만 로블록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공간이 됐다. 그리고 이 게임 회사는 최근에는 소셜형 기능, 게임 말고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게임의 색채를 지우는 일도 합니다. 게임이라고 달아놨던 표현들을 빼고 그냥 우리 공간에서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블록스를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는 주목해야 되고, 로블록스 말고 또 주목해야 되는 회사가 있죠.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죠. 지금 현재도 대만의 TSMC를 꺾고 전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됐는데, 제가 아까 그 메타버스가 가상세계 공간에 대한 얘기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기술의 총합이라고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디지털 기술의 총합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제일 먼저 나온 표현인데, 컴퓨터에 현실 속에 있는 공간과 쌍둥이 공간을 만들고 그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중에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에릭슨은 통신장비 회사인데 어떤 도시를 그대로 본딴 걸 가상세계에 넣은 다음에 통신장비를 어디에 배치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내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도시 공간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빌딩과 막 도로망,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여기다가 넣어놓고 실제로 통신을 어디다가 배치했을 때 가장 비용이 줄어드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터지는지, 5G 어디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 현실을 그대로 가상세계에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플랫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는 각각의 개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각의 개발자들도,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은 원래 저마다 개발하는 툴이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개발 툴을 이용해서도 우리 플랫폼 위에서는 너네 거 다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러니까 범용 플랫폼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 툴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다 커버를 할게. 그래서 그 플랫폼 위에서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라는 개념으로 진짜 기술적인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생산 공정 같은 것도 이를테면 어떤 공장을 그대로 본다면 생산 공정 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 실제로는 불량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돌려봐야 되잖아요. 가상의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냥
혼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배치만 하면 실제로 돌아가면서 현실에선 보지 못했던 불량 같은 것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 그 제품을 만들 때 불량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죠. 디지털 트윈 플랫폼.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물론 해외 기업 중에는 빅테크 기업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는 가장 대명제입니다. MS나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애플, 이런 회사들이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떤 기술력으로, 어떤 비전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외에 실제로 플랫폼 개념에서 기술적 플랫폼과 그냥 뭐 소셜형, 뭐 게임형 플랫폼의 개념에서 이런 회사들도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회사는 당연히 네이버입니다. 일단 네이버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제페토라는 플랫폼,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네이버 Z가 운영하는 플랫폼이죠. 여기에 이제 2억 명의 이용자들을 모았으니까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좀 중요한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의 양날개, 하나는 제페토, 하나는 기술 플랫폼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엔비디아 거랑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이 디지털 트윈을 하는 기술 플랫폼 아크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뭘 할 거냐? 네이버에 이제 기술 자회사에 뭐 네이버 랩스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뭘 하냐면, 지금 네이버의 분당 2, 4억은 로봇들이 돌아다녀요. 로봇 100대를 배치해서 로봇들이 서빙도 하고요. 로봇들이 알아서 업무를 봅니다. 청소도 하고, 그다음 경비도 서고. 지금 뭐 이제 초창기 베타 버전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고도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럴 때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로봇이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로봇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핑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그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기술도 필요할 거고, 네트워크 환경도 잘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기술들의 총합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그 기술 총합 플랫폼인 아크버스 플랫폼을 작년 말에 내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뭘 한다고 얘기하냐면, 일본 도쿄 같은 일본 도심 지역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본따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공간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세계에 본따서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통신 장비 배치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기반을 네이버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한다는 거는 이미 기술적인 고도화는 이미 완료가 됐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다 넣어볼게라는 얘기인 거니까, 메타버스가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를 메타버스의 회사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 회사가 세 군데를 제가 동시에 말씀드릴 건데,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의 핵심 취재원들을 통해서 이 회사들 진짜 잘 눈여겨봐라. 물론 좋은 회사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이제 세 회사가 이제 맥스트, 버넥트, 레티널이라는 회사입니다. 맥스트는 2021년에 상장을 한 회사고, 버넥트랑 레티널이라는 회사도 중요합니다.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제가 제 책 메타버스 3.0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일단 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버넥트랑 이 맥스는 AR 솔루션 회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용 AR 솔루션, 교량이나 어려운 곳, 그 다음에 뭐 고층 빌딩 이런 것들 보통 매뉴얼 들고 다 다녀야 되는데, 그 매뉴얼 필요 없이 AR 솔루션을 이용해서, 걔네가 이제 렌즈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기에 MS 기기 같은 걸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AR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쉽게 산업 현장을 좀 편의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뭐 버넥트나 맥스트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회사들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레티널 같은 경우에는 AR 글라스의 렌즈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AR 글라스의 렌즈를 만드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기기가 먼저 퍼져야 사람들이 메타버스 시대로 훅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기가 범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렌즈도 중요한 거죠. 이 렌즈가 뭐 가볍기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겹쳐서 볼 때, 이제 현실에다가 이 가상의 정보가 겹쳐 보일 때 잘 보여야 되는 거니까요. 네이버 말고는 이런 세 회사, 버넥트, 레티널, 뭐, 맥트 이런 데를 좀 잘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VR이냐, AR이냐고 얘기를 할 때, 몇몇 분은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오려면 AR 글라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AR 글라스가. 그 이유가 뭐냐면 VR과 AR의 본질적인 차이가 VR은 내 눈앞을 차단하잖아요. 근데 AR은 내 눈에 현실에 있는 정보와 그냥 겹쳐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보면 내 현실을 차단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킹스맨 같은 영화를 보면 아무도 없다가 안경을 쓰면 요원들이 갑자기 하나씩 보이는 거죠. 현실 그대로 있는데 겹쳐 보이는 것.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VR 글라스를 끼고 공원이나 지하철 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AR 글라스, 옛날에 우리 포켓몬고 했을 때처럼 현실에다가 이게 포켓몬 탁 튀어나오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근데 그런 것들 AR 글라스가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좋겠죠. 애플이 올해 말에 내놓는다는, 빠르면 올해 말에 내놓는다는 그 AR 글라스는 VR도 되고 AR도 되는 글라스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애플이 끝판왕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VR 기기 가격 낮추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회사들, 빅테크 기업의 자산의 거의 80~90%가 무형자산화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가치가 정말 큰 거죠. 그럼 기술 회사들이 다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회사거나 만들어가는 회사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되게 허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잘 종합이 되면 어떤 그 메타버스라는 미래에 도달하는 길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뭐 플랫폼들이 그냥 메타버스야 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메타버스가 그 디지털 기술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거기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MS가 82조 원을 주고 왜 게임 회사를 샀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MS가 블리자드를 산 이유는 구독형 게임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런 구독이냐? 왜 게임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책에서도 써놨지만 넥슨 대표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고문에서. 메타버스의 본질은 게임이다 라고 했거든요. 재밌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유튜브도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같은 훌륭한 채널들도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서 성장하고 잘 나가는 좀 데들은 게임 설명하는 그런 게임을 중계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이런 우리가 즐길 거리, 아니면 코믹하거나 재미있거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데들이 플랫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건 유튜브에서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경제 테마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슈카월드 같은 분들도 재미있잖아요. 재밌어야 되거든요. 본질은. 메타버스 시대의 본질도 재미다 라고 이제 넥슨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 사람을 모은다. 그러니까 MS는 우리 메타버스 해야 되고, 넥스트 웨이브가 메타버스다, 인터넷의 다음 넥스트 웨이브가 명확하다라고 워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지? 재밌어야 되지. 그럼 사람들 어떻게 방식으로 우리 거를 오게 할까?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가상 공간에 즐길 거리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에 올해 아마 게임형의 얘기, 뭐 슈팅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 안에 넣었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도 오케이지만 재밌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가 이들 기업의 또 핵심인 거죠.